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인데 오히려 제가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더 상태가 나빠질지 몰라 불안했던 적은요. 치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해줄 수 있는 걸 못 해주게 될까봐 두려웠던 적은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말림네입니다.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사실 많이 긴장돼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꽃순이를 떠나보낸 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보고 싶네요. 꽃순이는 이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겠죠? 꽃순이는 신부전을 앓고 있었어요. 꽃순이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순이를 돌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픈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나 언젠가 같은 시간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과 조금이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케어했더라면 아이의 상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요. 물론 질병의 진행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약을 먹이거나 간급을 하거나 수액을 놓는 등 아이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도 약을 피해 구석으로 숨거나 저를 무서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사람은 이유를 알지만 동물은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저 무섭고 싫고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해야만 하죠. 우리는 보호자니까요. 세 번째는 언제 더 상태가 나빠질까 하는 불안감이에요.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정말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꽃순이도 여러 번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적이 있어서 작은 변화에도 늘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밥이라도 잘 먹어주는 날이면 이제 순이 괜찮아지려나? 하는 기대에 웃었다가 기운이 조금 없거나 토를 한 번이라도 하는 날이면 제 마음도 함께 가라앉곤 했어요. 병원을 다녀와서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와도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검사에서는 괜찮을까? 당장 오늘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제 하루의 기분도 달라졌고 오늘은 안도했다가 내일은 걱정하며 잠드는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네 번째는 선택의 중압감입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면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인 걸까?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제는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줄 수 없는 선택들이고 특히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그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커졌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5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꽃순이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고 한 번 갈 때마다 병원비가 3,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입원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처방식과 보조제, 수액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치료와 관리가 이어져야 됐기 때문에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꽃순이를 오랫동안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건 혹시 비용 때문에 꽃순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걸 못 해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6번째는 제 생활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꽃순이가 되었어요. 약 먹이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를 보내고 수액을 놓고 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혹시나 상태가 나빠질까봐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일도 쉽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일도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행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밤에도 깊게 잠들지 못했는데 자다가도 꽃순이가 물을 급하게 먹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토를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몇 번이고 일어나 아이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지만 제가 하나라도 더 해줄수록 꽃순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7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의 외로움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꽃순이가 위급한 상황이라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수혈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당시 꽃순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너무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학원에서 친해진 옆자리 분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일찍 가야 될 것 같다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좋대서 신나겠네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품종묘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보다 더한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 말들이 아기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보호자인 저에게는 그 말들이 참 아프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꽃순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참 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꽃순이와의 이별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에요.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하루하루 상태가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이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순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이라도 제 곁에 두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매일같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아픈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분명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꽃순이의 보호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아이를 돌보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보호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하고 계셔요. 오늘도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